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논란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가운데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윤석열은 관훈 토론에 나와서 뒤집어 놨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리도리 컨텐츠를 선보이며 전 국민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시청하다가 눈깔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들만 쏟아내서 저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되기라도 한다라면 전두환을 능가하고 이명박근혜를 능가하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윤석열은 최근 선대위에 영입한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함익병과 노재승이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독재 찬양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어서 철회했던 인사 실패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제 책임이다. 앞으로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검찰 출신인 만큼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총동원해서 검증을 하겠답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사조직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고 대놓고 민간 사찰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패널이 경찰 라인이 아니라 국정원 라인을 포함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달려있다. 정당한 목적에 의해 법에서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목적에 의해 법에서 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 소리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수집했던 정보나 세평은 전부 정당한 수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사찰을 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사찰로 인해 수집된 정보가 기존의 목적을 벗어나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차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으로 징계까지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윤석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경악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정원은 북한, 간첩, 산업 스파이 등과 관련된 민간인 경우 외에는 인적 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국정원 IO는 모두 철수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재개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 드물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 소리인즉슨 결국 과거 군부 독재 시대를 그 시대로 돌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무수히 보여줘서 알고 있지만 오늘 또다시 그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악할 것은 바로 주 120시간 발언과 아프리카 손발 노동,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다라는 발언 등으로 기업 쪽에 치우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받자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쪽에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노동자에 대한 사고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표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어떤 개별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대도 소위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고 접으면 그게 과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현재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가 결과론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다라고 그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가 막힌 답변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인의 비하 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저희 당내부 경선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저에 대한 흑색 선전도 많은 매체를 동원한 유튜브나 또 이런 걸 동원한 부분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검찰총장 때부터 흑색 선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공직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고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는 캠프라는 게 그런 걸 대응할 역량이 안 됐다. 그런 게 워낙 많이 들어오니 그래도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생각한다. 제 부족한 점과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결합돼 저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대선일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의 답변은 가짜뉴스가 자신의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이다라고 답한 겁니다. 여권 성향의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고소고발 밥 먹듯이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의 가짜뉴스 때문에 비호감이 높다고 말하면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본인의 문제든 부인의 문제든 장모의 문제든 결국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인배인 것처럼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본부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어마어마해서 몇 가지나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요? 그냥 넣어두십시오.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 김건희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공무원도 공인도 아니고 윤석열과 결혼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뻔뻔함에 극치를 보였고 윤석열도 일부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입을 털었었죠. 사실 이들의 이런 추악함은 점잖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고일석 기자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이게 진짜 돌았나? 네 남편은 진학과 관계없이 미국 유학생이 수업 중에 퀴즈 시험 본 것 가지고도 성적 사정 업무 방해로 기소를 했고 인턴십 참여 때문에 출석 못할 거라고 서류 보내서 출석 인정받은 것도 출결 관리 업무 방해로 기소했고 실제 일을 하고 보조금 받은 것도 보조금 지원금 따지며 허위 기소라고 했어. 네 남편 놈이 한 짓에다 대면 넌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